야재입니다. 오늘 제넨바이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이제 공시가 2월 9일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얘기도 하고 외국인 수급 동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가 지난해 영업 손실이 127억 정도 났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더 커졌고 매출액은 8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더 감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시도 한번 볼 건데 이제 매출액이 24% 정도 24.9% 감소하고 영업이익 손실률도 훨씬 더 커지고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그러니까 결국엔 당기 순이익도 46% 이상 더 손실이 커진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넨바이오의 주주라면 올해의 적자폭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코스닥 상장 규정에 4년 연속 적자가 됨에 따라 저번에 말했던 제가 관리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사업 연도에 영업 손실을 볼 건데 이거를 이제 2021년 그리고 2020년 똑같이 19년 18년 4개년간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상장 규정 제53조에 따라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정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사유 발생이 이 아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1년엔 127억의 적자, 20년엔 117억, 그 전년도는 119억, 그리고 18년도에 마지막으로 23억의 적자를 낸 거고 억 단위 미만은 절삭하더라도 386억 원의 순손실을 발생시켰다. 지금 제넨바이오의 시총이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손실이 386억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고 다가오는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코스닥 규정이 이제 이게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보고서가 이제는 더 중요합니다. 3월에 감사보고서를 낼 텐데 여기서 적정을 받냐 아니면 비적정을 받냐에 따라서 제넨바이오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보자면 2월 9일 MC 제2호 그로우스 사무투자가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보유 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저는 의미 있는 행위가 하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조합에서 원래는 796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1월 달에 5대1로 액면병합을 했죠. 그래서 159만 주로 변경이 됐고 같은 출자 사무투자에서 18회 전환사채를 인수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미래에셋이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인수한 게 일부 인수예요. 전체 인수가 아니고 89억 원어치 인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환 주식 가능이 230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것까지 얘기를 한번 공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9일날 공시된 모습을 볼 수 있고 MC바이오 사무투자 합회사 여기 그리고 MC 그로스 사무투자 합회사 이번에 장외 매수로 추가를 한 거고요. 장외 매수에 대한 변동일은 1월 19일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되는데 주석의 2번을 한번 볼 겁니다. 22년 1월 28일 장외에서 제18회 전환사채 85억 원치를 92억 4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렇게 써있죠. 전환 가격이 이번에 조정돼서 3,68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환 가능 주식이 230만 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159만 주 그리고 230만 주를 더하면 389만 주 가량이 이제 이 MC 사무투자 회사의 총 주식이 되겠죠. 이거는 꽤나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이고 전환사채의 85억 원을 일부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장외 매수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사무투자 법인이 제넨바이오를 주식을 산 배경도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배경까지 한번 볼 건데 보유 목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사업 경영상 참여 목적이라고 하는지 보유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 공시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보유 목적인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각 코를 한번 볼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뭐 직무의 정지나 아니면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변경, 배당의 결정, 합병 분할이 분할 합병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관에 따른 거고 보유 목적을 각각 이런 목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 투자는 아니겠죠.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업상의 경영성에 투자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경영성에 참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넨바이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거는 저 사모투자가 아무래도 보는 뷰가 있겠죠. 그리고 사모투자의 그 지주회사도 아마 제넨바이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볼 건데 네이버에 표기되는 외국인 순매도가 20거래일간 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415만 주의 순매도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뤄볼 거고, 이제 네이버의 일자별 누적 20일 한 달치를 한번 본 거예요. 그 외국인 순 매매량이 마이너스 415만 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415만 주를 매도한 거는 아닙니다. 1월 18일 외국인 보유 주수를 보면 436만 주로 나오고 1월 19일 주식 병합이 5대1로 됨에 따라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87만 주였어요. 이게 액면 병합 돼서 떨어진 거를 다 매도로 표기를 이제 네이버가 해놔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마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87만 주에서 현재 21만 주로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팔기는 했지만 마이너스 400만 주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역을 한번 보면은 1월 18일 날 있던 외국인 보유 물량 436만 주, 이게 보유 비중이 2.09%였던 거고, 이제 액면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5대1로 줄어들어서 87만 3천 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종으로 오늘까지 21만 1000주가 남아있는 거고, 보유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이 외국인들 보유 물량이 보유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넨바이오가 불안정한 거는 이미 주주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액면병합 이후 신저가를 또 한 번 갱신한 제넨바이오, 그리고 지금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은 저는 피할 수 없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 이제 리스크는 노출이 된 거고, 지금 주주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3월에 나오는 감사보고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적정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거대한 리스크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가슴 졸이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주주분들의 건승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넨바이오 주주분들 힘내십시오.